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3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치권에서 민간인의 군 방탄복 기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탄 기능이 있는 장비는 법적으로 군수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과거 판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피아라 총택 의원은 총알을 막을 수 있다면 구입 경로나 재질과 관계없이 무기통제법 적용 대상이라며 기증의 의도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유명 인사 간 쫌팔랑 씨가 군의 방탄복을 기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피아라 의원은 무기통제법 제18조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5만 팟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민간으로부터 군수품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검토와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과거 홍콩 기자가 방탄모를 소지한 채 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된 사례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를 둘러싼 뇌물 의혹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온라인 도박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4천만 바, 약 17억 원이 제한됐다는 정황에 대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디지털부 장관이 직접 언급하면서 알려졌고, 경찰청 범죄수사국이 관련 자료를 지난달 말 부패방지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패방지위는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화기 철수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캄보디아 오다르메안체이에서 열린 국경위원회 회의에서 다연장 로켓, 자주포, 주력 전차 등 중화기를 3단계에 걸쳐 철수하기로 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1단계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아세안 감시단의 감독 아래 진행되며 2단계는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단계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경 안정과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것으로 양국은 철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인 도시철도 퍼플라인 남부 구간이 사판 푼역까지 터널 관통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굴착은 TBM 1호바 숙다가 수행했으며 섬대 프라빈클라우 병원역에서 시작해 옹이안야이역을 거쳐 사판 푼역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65.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국 도시철도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환경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모든 시공사는 교통부의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퍼플라인 남부 구간은 총 23.63km, 17개 역으로 구성되며 방콕 서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완공 시 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과 한국이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파지 수탄판 태국 상무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한구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첫 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캐파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태국은 망고, 생닭, 가공식품 등 자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을 요청했으며 양국은 내년 초부터 아세안 한국 FTA 현대화 협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방콕에서 열릴 제13차 한태국 공동무역위원회를 통해 무역 장벽 해소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논의는 양국 간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개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평론가 아싸당 염락 씨가 국경 개방의 장단점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국경 개방은 경제와 외교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며 국경 무역 회복과 공급망 안정, 이주 노동자 복지 회복, 외교적 신뢰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 위협 재발 가능성과 불법 활동 증가, 협상력 약화, 영토 분쟁 오해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아싸당 씨는 국경 개방은 경제적 이익과 긴장 완화 사이의 균형이라며 정부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바라보는 공론이 중요하다며 균형 잡힌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가 세타타위 신 총리와 당시 내각을 상대로 350억
밭 규모의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국제금융기관 5곳에 법적 의무 지출 항목으로 지정된 자금이었지만 디지털 지갑 정책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부 패미는 헌법과 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리실과 재무부, 고위 관계자 등 사인을 대상으로 정식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당시 내각에 있지 않았던 패통탄 친나와 전 총리와 그녀의 내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예산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역시 위법 정황이 없어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세타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디지털 지갑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태국 쌀값이 내년 초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파시콘 리서치센터는 2025년 태국 쌀 평균 가격이 톤당 11,175바트로 전년 대비 약 10.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과는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량 급증과 세계 공급 과잉입니다. 라니냐 현상으로 기후 조건이 좋아지면서 태국의 쌀 생산량은 과거 평균보다 11% 이상 늘었고 인도 역시 수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세계 쌀값 하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쌀 수입을 중단하면서 태국산 쌀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도 쌀값은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에는 세계 수요가 공급을 소폭 초과하면서 가격이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산 백미는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낮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2025년 3분기 경제가 다소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산업 생산의 일시 중단과 민간 투자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민간 투자는 1% 줄었고 외국인 관광 수입도 0.5%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자제품 수출은 0.7% 증가하며 수출 부문은 소폭 개선됐습니다. 9월 들어 산업 생산과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였고 관광객 수는 5.8% 증가, 관광 수입은 1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민간 투자는 4.5%, 소비는 0.8% 감소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74%를 기록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올해 연간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홀라큰 플러스 소비 지원 정책과 미국의 수입 시장 확대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향후 경제 회복은 산업 생산 정상화와 관광 수요 확대,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가 국방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나건 왕분공차나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방콕 인근 빠툼타니에 위치한 차이세리 메탈 앤 러버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국산 무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타나건 장관은 국방산업은 태국의 새로운 S커브 산업으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분야라며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세리 기업은 100% 태국 자본으로 운영되며 57년간 장갑차 생산과 군용 차량 정비, 국산 고무를 활용한 특수 타이어, 제조 등 방산 분야에 집중해온 대표적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국방산업은 여전히 높은 관세, 원자재 부족, R&D 역량 제한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자유무역구역 조성과 스마트 정보센터 설립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메이드 인 타일랜드 브랜드를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그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국이 국제 핵실험 감시 체계 강화에 발맞춰 핵실험 탐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자력 평화국은 11월 1일 세계 각지에서 전략무기 실험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2018년 CTBT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 현재 국제감시 시스템에 등록된 감시소 2곳을 운영 중입니다. RN65 방사능 감시소는 나쿤바톰 깜팽센의 가세 사대학교에 위치해 있으며 희귀 방사성 가스 감지 시스템을 추가 설치 중입니다. PS41 지진파 감시소는 치앙마이에 위치해
전 세계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파를 실시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콕에는 국가 데이터 센터가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핵실험 감시뿐 아니라 지진 쓰나미 경보와 방사능 재난 대응에도 활용됩니다. 태국 과학기술부는 과학으로 재난 대응 정책에 따라 국민 안전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자력 평화청은 태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외국인 대규모 유입 사태가 발생하면서 태국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육군은 미얀마 카렌주 미야와디 지역의 중국계 범죄단지 KK파크에서 미얀마군이 통제권을 장악한 이후 해당 지역에 머물던 외국인들이 공포에 휩싸여 태국으로 탈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 오전 7시까지 태국으로 넘어온 인원은 총 1,595명에 달하며 이 중 680명은 불법 입국 혐의로 처벌됐습니다. 국적별로는 인도, 필리핀, 중국, 베트남, 에티오피아 등 20여 개국 출신이 포함됐고 일부는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이 있어 인권 보호 절차에 따라 분류됐습니다. 태국 당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건과 안보 기준에 따라 철저히 선별하고 있으며 국경 안전과 인도적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파툼타니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29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국은 지난 4월 사케오에서 택시를 타고 요금 1,800바트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맨짬푼 씨를 파툼타니의 한 시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요금을 요구한 운전자를 피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고 뒤따라온 운전자에게 총을 3발 발사해 차량 보닛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요금을 낼 돈이 없었고 총은 위협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는 나콘나요 경찰서로 이송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태국 산업부가 라용 지역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공장 2곳을 적발하고 즉각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약 10만 톤에 달하는 산업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토양 오염과 주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악건 왕분꽁차나 산업부 장관은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 현장을 조사했고 두 공장 모두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토양과 수질 샘플을 채취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유해 물질로 판명될 경우 즉각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현재 두 공장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산업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만 바트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산 닭고기 수출이 올해도 1천억 바트를 돌파하며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 양계협회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캄보디아와의 국경 무역 중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산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시장 다변화 전략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도 인근 국가로의 빠른 전환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입국에서는 구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고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인증 절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협회는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 유도와 할랄 시장 확대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며 태국산 닭고기의 품질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치적 불안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산업은 올해도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지방검사가 계단을 내려오다 추락해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월 31일에 일어났으며 CCTV 영상에는 타와차이 씨가 동행자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던 중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대표적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와차이 씨는 낙상 직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낙상 사고는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위험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내 안전관리와 개인의 주의 의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 지방 미인대회 수상자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폭로가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아타롯에 공유된 게시물에는 한 사용자가 자신의 남편과 미인대회 수상자의 친밀한 채팅 내용을 공개하며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1년간 참다 결국 이혼했다며 상대 여성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정체를 추측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인 미인대회 수상자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인의 도덕성과 SNS를 통한 사생활 폭로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태국에서 한 여성 직원이 회사 자금을 떼돌려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방콕 수도권 경찰은 28세 여성 촌티차 씨가 약 2년간 허위 청구서를 작성해 매주 수백만 밭을 인출하고 이를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7,900만 밭,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에 달하며 회사 측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횡령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금 흐름을 교묘히 위장해 반복적으로 회사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촌티차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업 내 자금 관리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온라인 도박이 개인뿐 아니라 조직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유명 야돔 브랜드 홍타이가 무허가 생산 혐의로 보건당국에 적발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식약국과 소비자보호부는 지난 10월 31일 방콕과 라차부리 지역의 제조시설 4곳을 급습해 허가 없이 생산된 야돔 제품 약 235만 개를 압수했으며 제품 가치는 약 1억 밭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은 허가된 장소 외에서 대량 생산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타이 대표는 고의가 아닌 주문량 급증에 따른 임시 조치였다며 방사선 살균 기술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단속이 먼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브 제품 안전성과 제조 기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보건당국은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고주택이 신축주택을 빠르게 잠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 가운데 중고주택이 66%를 차지했고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00만 밭 이하의 중저가 시장에서 중고주택의 인기가 높았는데요. 저렴한 가격, 도심 입지, 리노베이션을 통한 수익성 등 3박자가 갖춰진 점이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의 선택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는 플리핑이라 불리는 단기 매매 투자 방식도 유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중고주택 구매 시 소유권 확인과 건물 상태 점검 등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고주택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전략적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국 코랏 지역의 유명 무카타 식당이 정부 지원 결제 프로그램 콘나큰 플러스를 통해 선결제를 받은 뒤 음식 부족으로 고객 불만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결제는 했지만 음식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했다며 SNS에 불만을 토로했고 해당 식당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당일 고객 수가 폭증해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선결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결제 시스템이 느려 다른 고객에게 지장을 줄 수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현재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정부 정책이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고객 수 제한이나 예약제 운영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부 지원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이 고객 응대와 운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 미스터 젠이 불법 암호화폐 환전과 자금 세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1월 1일 오후 후웨이콘 지역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체포된 그는 디지털 자산 사업 무허가 운영과 외국인 불법 취업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암호화폐 환전 관련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확보했으며 젠은 조사에서 중국인 동료와 함께 태국인 고객의 현금을 받아 암호화폐로 환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권 서류가 불분명하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콜센터 사기 조직과 연계된 태국인 그룹과 거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젠은 방콕 수티산 경찰서에 인계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국제 범죄 조직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불법 통신 장비를 운영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0월 31일 도이카오카이 지역의 한 임대주택을 급습한 경찰은 다량의 컴퓨터와 심박수로 추정되는 통신 장비를 발견했으며 현장에 있던 남성들은 경찰 진입 직후 자진 투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전력 사용량 급증과 외국인 남성들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주민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비들이 국제전화 사기나 불법 통신 중개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용도와 배후 조직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조직의 불법 통신 활동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태국 후아인에서 3년간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0월 31일 뿌라쭈 앞 키리칸 후아인 경찰서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3명을 체포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은행 통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후아인과 프란불이 지역의 주택단지를 거점으로 활동해왔으며 사이트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약 3억 밭, 우리 돈으로 약 13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태국 국립개발인정대학 니다 폴이 발표한 이산 지역 정치 동향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북부 지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장 적합한 총리 후보를 묻는 질문에 32.4%가 아직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고 응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푼짜이타이당의 아누틴 찬이라꾼 후보가 19.7%, 국민당의 나타퐁 푸안빠냐웃 후보가 18.55%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당이 26.0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적합한 정당 없음이 24.65%, 푸어타이당과 푼짜이타이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산 지역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총선에서 국민당의 약진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태국 수원두시대학교가 발표한 10월 정치지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야당의 활동으로 평균 4.60점을 기록했으며 반면 부패 문제 해결 및 투명성은 3.5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인 개인 활약도에서는 여당 측 아누틴 찬이라꾼, 야당 측 락찬옥 신욱이 각각 1위에 올랐고 정부 정책 가운데는 콜라큰 플러스 소비 지원 정책이 64.42%의 지지를 얻으며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 분쟁, 스캠 범죄, 희귀 광물 MOU 등 논란이 정부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태국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9만 4,658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급액은 약 13억 바트에 달합니다. 지원 기준은 피난 기간에 따라 가구당 2,000바트에서 5,000바트까지 차등 지급되며 다음 11차 지급은 11월 5일 우본나 차타니와 싹게오 지역의 74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프롬프트페이 계좌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자는 은행에 문의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국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태국이 2026년 모터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 모토GP 시즌 개막전을 개최합니다. 대회명은 PT 그랜드 프릭스 오브 타일랜드 2026이며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부리람창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태국 정부와 관광체육부, 스포츠국, 그리고 모토GP 공식 라이선스사도어나 스포츠가 공동 주최하며 태국은 2026 시즌 22개국 중 첫 번째 개최국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모어 대너 레이스라는 콘셉트 아래 태국 전통문화,
음식, 무에타이,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열리며 세계 최초로 도입된 3인-1 티켓을 통해 프리시즌 테스트부터 본 경기, 외부 이벤트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11월 11일 오후 2시 방콕 스포츠국 본청에서 열리는 공식 기자회견과 함께 전 세계 동시 판매가 시작됩니다. 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를 넘어선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태국 내 빈집 수가 164만 채를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단순한 미분양이 아닌 실거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이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콘도미니엄의 공실률은 24.8%로 전체 콘도 4채 중 1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톰부리, 논타부리, 클롱떠이, 방카피 등이 빈집률이 높아 주의 지역으로 지목됐으며 사무땅감과 방나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가 콘도의 과잉 공급과 투기성 매입이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토지, 건축물세 강화와 중고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실거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과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콜라큰 플러스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슈퍼폴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5%가 해당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북부 지역과 어아잇에 대해서 긍정 반응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2.3%는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고 절반 이상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슈퍼폴은 이번 조사에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 강화, 젊은 세대 대상, 맞춤형 소통 전략,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제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콜라큰 플러스가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